야권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압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상목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안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2일째인 오늘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봅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합니다.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민주당에서 마은혁 후보를 꼭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판결을 끌어냈으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변론을 더 해봅시다라고 요구를 할 법한데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호 대변인님. 네. 왜 변론 재개 요청 안 합니까? 요청 접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진보 성향의 마은혁 후보자는 무조건 탄핵 인용 쪽에 설 텐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쉽사리 변론 재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변론 재개되면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재개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올 수 있다. 지금 이 가능성을 조심스러워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 들으면서 이게 추론이지 않습니까? 평의와 판결이 다 끝났을 것이다. 그냥 이제 추론을 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쪽에 추론도 있거든요. 저의 추론은 아직 평의가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스스로도 결론이 어떻게 될지 이걸 언제 결정할 수 있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계속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자체가 후자의 가능성, 그러니까 아직 헌재가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정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고 사실상 흐름이 정해졌다면 저렇게까지 민주당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 내부에서도 여전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인용 쪽으로 사실상 모아진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반대의 경우라면 이게 계속 팽팽하거나 기각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다음 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 내부의 문영배 대행을 비롯해서 이걸 인용을 주장하는 재판관들은 어떻게든 인용 쪽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그 결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간을 더 필요로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이 그래도 잘 안 되면 마은혁 재판관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변론 재개 요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그 판단은 그런 상황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변론을 재개하게 되면요. 지금 탄핵 심판의 그 가장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흠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변론이. 예.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오히려 보정해 줄 수 있는 변론 재개에서 그 문제가 됐었던 거 다 하지 않았냐, 다시 보완하지 않았느냐, 그런 오히려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기각이나 각하의 가능성이 있는 그 요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그 흠결을 바꿔줄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8인 체제로 해도 승산이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오면 탄핵 찬성표만 늘어날 게 뻔하니까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왜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과거 목소리 들어보면 좀 짐작가실 겁니다. 제가 노회찬 전 의원 등과 함께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사법시험에 공부를 시작을 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들, 국민주권주의나 또 법치주의라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사회국가 원리 같은 것들을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 편을 한 명 더 얹으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체 톡방에서도요, 아주 격론이 벌어졌답니다. 변론 재개하는 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를 두고 특히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는데요. 먼저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변론 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자. 덜컥 변론 제기하자고 했다가 방금 들으셨듯이 인민노련 출신으로 의혹을 받는, 그건 사실입니다만 인민노련 출신이기 때문에 탄핵 찬성할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의심받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자면 어떻게 할 건가? 대통령 측과 똑같은 인식이죠. 다만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탄핵 각하가 뻔한데 더 변론을 제기하거나 재판을 더 끌면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은 저는 좀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은혁 임명은요. 최장모 대행이 저번 주에 못하면서 물 건너간 거예요. 축구 시합으로 따지면 인저리 타임에 편향된 심판을 넣는 거거든요. 그 축구 시합에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은혁을 넣는 순간 재판이 엄청나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평의를 또 다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2심 재판보다 훨씬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하에서 마은혁을 최장모 대행이 그냥 임의로 임명한다?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은혁이 임명되면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 임기 내에 결론 못 내릴 거예요.